그때 30년 전, 20년 전에 치과의사들은 칼을 든 도둑놈이란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막 이랬었어요. 퀄리티를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는 가장 키예요. 환자한테 저렴한 비용에 좋은 치료들을 퍼뜨리게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치과 모토를 잡는 게 신속정확 투명이잖아요. 그거를 하게 된 이유랑 제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꿈은 이제 제어계 치과 가는 게 꿈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제어계 치과가 꿈이었는데 저의 꿈은 공대 가는 거였는데 저희 치아가 안 좋고 제가 3살 때부터 치과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맨날 치과의사 되라고 해가지고 치과의사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교 2등 했었는데 저희 고등학교에서 정기전제를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어머니 소원이나 들어드리자 그래서 치대를 했었죠. 그래서 공대를 못 갔죠. 그래서 공대를 못 갔고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벤처기업이라는 게 원래는 30년 전에는 벤처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대를 나와서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것들 그런 걸 하고 싶었었어요. 원래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거의 안 했어요. 공부는 거의 안 해서 제가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맨날 그러고 그래서 치대를 다닐 때는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1년 다니고 재수를 하고 이제 공대를 가겠다. 어머니 소원 드렸으니까 치대 와서 공대를 가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집 그때 되게 어려워져 갖고 재수하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 망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자고 잘 데가 없었고 이러고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치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꿈은 유학을 가려고 GMAT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GMAT은 MBA 유학을 가기 위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업 이제 같이 했던 형이랑 조건이 제가 GMAT 공부하고 MBA 유학 가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치과 병원을 하면서 관심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비즈니스란 거는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라고 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은 엔카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고차 사이트들이 워낙 검증된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차로 눈탱이를 맞는다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근데 영어 표현 중에 레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레몬이라고. 셔서 먹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하는 이런 관계나 아니면 그런 쓸데없는 것들 레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중고차를 레몬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중고차 시장 자체, 마켓 자체가 일반인들은 어디가 사고 났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클수록 사기 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투명화시킬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것들이 목표인 거죠. 그때 30년 전, 20년 전에 치과의사들은 칼을 든 도둑놈이란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막 이랬었어요. 치과만 가면 치료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기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직업이 아니었는데 치과로 오게 되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에 관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목적은 투명하게 하는 거죠. 제가 구강 카메라 열심히 찍어라 아니면 찍은 것들을 보여줘야 이렇게 한다 강조하는 건 그렇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은 거 치료 전후 사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동의를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시켜서 고객에 좋은 가치를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퀄리티가 보증이 되어야 그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료의 질이든 아니든. 치과 의료 서비스를 잘하든 간에 많이 팔고 좋게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퀄리티가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내가 투명하게 해서 이게 퀄리티가 좋다는 걸 보증시켜주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이 사진을 드는 이유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사진 서클을 했었거든요. 필름 카메라 썼는데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요. 사진 찍는 애. 수련이들도 디카를 안 찍고 임상사진들도 필름 카메라 찍었단 말이에요. 노출 안 맞으면 다 날라가고 자기 케이스 만들려고 찍어놓은 것들 다 날라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디카가 오면서 기본적으로 사진을 잘 못 찍는 애도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잘 못하는 애도 80%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퀄리티를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는 가장 키예요. 장비가 좋아지니까 이게 디카로 바뀌면서 대략 비슷해져. 그렇지만 아날로그를 잘 찍는 애는 디카로 놓으면 훨씬 잘 찍죠.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신속 정확이라는 거에 대한 이슈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손이 워낙 빨라가지고 저한테 풀마우스 하더라도 2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18개 다 신고 사이너스 하더라도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든지 빠르게 하면 퀄리티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돼서 빠르게 하는 것들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코스트 다운을 시킬 수 있어요. 직원 내가 5명 두고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나 혼자 아무리 빨리 해봐야 내가 낮출 수 있는 비용이란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코스트 다운이라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빠르고 정확해야만이 퀄리티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 코스트 다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엄청 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임플란트 보철을 이렇게 스터널에다가 골드 실린더 만들고 캐스팅하고 나서
그러면 이게 돈이 엄청 나거든요. 한 350만 원, 400만 원 받아야 되는 보철물이죠. 400만 원 가지고 풀마우스 하려면 얼마예요? 8천만 원 막 1억씩 했어요. 제가 개업할 당시에 2002년도에. 기본적으로 이런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신속하게 만들 수 있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8천만 원씩 1억씩 들어서 풀마우스를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디지털 장비들이나 IT 기술이 접목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술 빨리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에 관한 것들이 이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2002년도 때 이제 개업을 하고 이제 스타디를 했던 게 웨스턴 덴탈 그룹이라고 미국에 있는 덴탈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00명 정도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룹이고 한 20년 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DSO라는 개념이 없었고 MSO라는 개념이 있었고 프랜차이즈인데 어떤 치과 의사들 쓰냐면 히스패닉 치과 의사들이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치과 의사들 되게 많이 써요. 고용주가 영주권 보장해주면은 걔가 미국 영주권이 없어도 일정 부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엄청 싸요. 영주권을 보장해주는 치과 의사들은. 해외 이민자들 치과 의사들 많이 쓰고 돈 없는 애들이 주로 가요. 웨스턴 덴탈 그룹이 이제 네트워크가 그때 당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싼 가격에 막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래도 퀄리티가 유지되는 게 오디 회계 감사 시스템이 있고 앰뷸런스 체이서라는 게 있어요. 앰뷸런스 체이서가 뭐냐면 미국에 변호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 소송을 하는 애들이에요. 사고 나면 사고 현장에 가서 소송 걸라. 그러니까 진짜 싸게 하더라도 치료를 떡같이는 못하는 거야. 소송 걸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체적으로 퀄리티 컨트롤이 돼요. 싸더라도. 앰뷸런스 체이스가 있고 오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타디를 엄청 했다고요. 어쨌든 웨스턴 덴탈 그룹 같은 그룹 만들면 싸지만 퀄리티가 유지되게 한다 그러면 성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여하튼 그런 비즈니스 생각을 가지고 이제 MSO나 웨스턴 덴탈 그룹 같은 프랜차이징을 저는 하고 싶었죠.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안 된 거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퀄리티예요. 디지털 기술은 어쨌든 퀄리티에 대한 것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풀마우스 임플란트 심으려고 그러면 10년, 20년 돼야 심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심을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구강 스캐너 회사를 시작했죠.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구강 스캐너는 개념이 없었을 때였죠. 세렉이라는 거 유일하게 있었고 아이테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했던 거니까 디지털로 스캔을 떠서 이거를 기공서를 보내면 기공물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2009년에 했던 거고 그냥 구강 스캐너가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여기지만 스캔을 뜨고 데이터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STL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든 거는 스캔 뜨면 STL을 바로 뽑을 수 있는 스캐너였어요. 그래서 구강 스캐너 회사를 2009년에 시작을 했었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보철물의 상향 평준화를 가져오려고 했었던 거죠. 특허 쭉 뭐 이런 것들 막 내고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는 이거죠. 2009년에 김진환 여기 오픈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지금 당연히 스캔을 떠서 이 데이터를 기공소에 보내서 이걸 밀링해서 보내는 건 당연한 생각을 했지만 구강 스캐너가 오픈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특허가 나오죠. 안 그러면 특허가 안 나오죠. 스캔을 떠서 이 데이터를 전송해서 거기서 깎고 이걸 치과로 보낸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를 냈던 거죠. 그럼 내가 이 특허를 가지고 제오덴탈 스캐너를 다 뿌려 내가 뿌린 스캐너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 밀링 센터를 보내야 되는 거죠. 원데이 덴티스트에 대한 개념은 내가 컨트롤을 해서 비용을 코스트다운을 시킬 수 있게 만들고 임플란트 회사도 이제 그거의 맥락인 거죠. 비용을 코스트다운을 시키면서 진료의 퀄리티를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거고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드릴도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채택을 하고 했던 것들은 한 번에 그냥 드릴링 빡 하고 임플란트 심게 만들고 원장님들한테 강연 안 하지만 원드릴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제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멀티 스캔 마운터 뭐 제 책상 원장실에 보면 책상에 막 놓여 있는 게 이제 스캔을 떠서 힐링캡만 연결하면 다음번에 밀링 오니까 보철물 바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내원 횟수를 줄이든 뭐든 줄이는 것들이에요. 그런 코스트 다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저렴한 비용에 좋은 치료들을 퍼뜨리게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시간 비용, 모든 것들, 시술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치과 앱도 마찬가지고 앱에서 엑스레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원데이 치과 앱도 들어가 보면 엑스레이 사실 다 보여줘요. 그리고 교정과 앱 들어가면 치료 순서 다 보여줘요. 환자에게 투명하게 다 오픈하는 거죠. 오픈을 시켜 투명해져야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는 진짜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이것들을 많은 진료를 시술을 널리 퍼뜨리는 게 목적인 거죠.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이름만 공유해가지고는 퀄리티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재료를 공동 구매하든 수 있는 방식을 가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확장하고 원데이 시각을 넓혀갈까 이 생각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데이 바이오텍도 그 일환이고 원랩도 그 일환이고 지금 앱 개발하고 있는 것도 그것들의 일부예요. 퀄리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미션이자 비전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돼서.